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다운 이제 좀씩 풀리는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셧다운 하니까 머리도 약간 셧다운 되는 것 같이 생각도 바로 안 나고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요즘은 이 코비드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집에 많이 있잖아요. 스테이홈 하면서.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책을 읽기는 좀 눈이 안 좋으니까 동영상으로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자기 소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우리가 뭐 보통은 네, 안녕하십니까, 뭐 남승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삼성연구소에서는 자기 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 키워드를 갖고 소개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저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승연하면 뭐가 키워드일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첫 번째가 도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부동산을 시작을 할 때도 사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캘리포니아 와서 좀 했는데요. 중장부에서도 다녀보고 했어요. 근데 부동산을 할 때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제가 녹화하고 또 편집하고 독학해서 하고 막 이러면서 어렵긴 한데 또 재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도전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도전 정신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제가 하다 보니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다시 그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제는 조금 경력이 쌓인 걸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모자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고민들 뭐 내가 집을 가지고 있든 집을 살 거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내가 집을 살 것도 아니고 팔 것도 아니면 관심이 없겠지만 내가 이 시점에서 집을 사야 되나? 내가 지금은 집을 팔아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가격이 어떻게 가늠을 하는지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뭐 경제학자 얘기, 부동산 전문가 얘기, 뭐 일반인들 얘기 많이 하는데 저도 또 한 가지를 보태자면 저는 그 예전에 2008년 이 서브프라임 모게지 그 금융 위기와 지금 코비드 19 질병 위기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가 생긴 이유는 부실 금융을 해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생을 한 거는 그 유동성의 위기가 왔으니까 스탑이 됐던 거잖아요. 이렇게 돌던 게. 그치만 실질적인 그런 어떤 근본 원인은 모게지 부실 금융을 해준 거죠. 뭐 예를 들면은 그 서브프라임이 이제 그 부실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은 뭐냐면 모게지를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크레딧 스코어가 620여도 융자를 받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자를 은행에서 좀 더 받으니까 그렇게 해준 거고요. 뭐 프라임이라는 것은 크레딧이 720이 넘고 예를 들어 20% 다운을 하고 뭐 인컴 퀄리파이 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누구든 집을 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건도 했고, 예. 그 다음에 다운 페이먼트를 하나도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집값이 떨어지니까는 그러다가는 모게지 비용이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융자를 받은 금액이 50만 불이다 그러면은 현재 집값은 40만 불인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모게지 페이먼트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는 포클로즈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포클로즈 될 때까지 또는 쇼세일이 끝날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사람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냥 저는 그때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미국이 이렇게 정말 페어한 나라는 아니구나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면 렌트하는 사람들은 한 달만 렌트비를 못 내도 그냥 쫓겨나잖아요. 근데 환원을 못하는 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더라는 거죠. 그때도 오바마 이자 그래가지고 또 해파였던가요? 제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모계지를 이자를 좀 조정을 해주고 뭐 이런 게 많았었어요. 뭐 그때 5%, 5.5% 뭐 이렇게 융자를 받았었는데 3%로 해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게 풀리면서 뭐 이걸 재융자를 받느냐 뭐 이런 걸 했었고요. 지금은 그때와랑 다르게 은행에서 굉장히 수직하게 융자를 해줬어요. 이 한 번에 금융 위기 때 겪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샷건 못하게 DU 어프로브를 받았고, 그러니까 같이 크로스 체크를 했던 거죠. 예전에는 한 사람이 A라는 은행, B라는 은행, C라는 은행에서 동시에 융자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쪽에서 융자를 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크로스 체크이 돼서 되는 거고요. 다운 페이먼트도 옛날엔 노단위였지만 지금은 FHA나 VA가 아니면은 다운을 20%, 뭐 30% 또는 뭐 5%도 있긴 하지만 보험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굉장히 융자를 강화를 했고 크레딧 스코어도 굉장히 강화를 했어요. 뭐 이번에도 또 보면은 FHA는 크레딧 스코어가 안 좋아도 융자를 받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융자 받을 때 크레딧 점수 680을 확 올렸어요. 인컴이 물론 퀄리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FHA 같은 경우는 다운을 조금 하니까는 인컴이 많아야 돼. 그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을 뎃 레시오를 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은행에서 모계지를 내주는 은행이 2008년과 지금 2020년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2008년에는 어떤 바로, 그러니까 집 홈오너한테만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그러니까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이런, 그러니까 이때는 경제적인 문제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정서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2008년에는 어떤 뭐 정부에서 도와주는 건 홈오너들한테 이렇게만 했지만 은행하고 지금은 뭐 1200불 다 받으셨죠? 예,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1200불 잘 받았습니까? 하고 레터가 오잖아요. 대통령한테 편지 받았다고 굉장히 좋으시다고 이렇게 집에다가 보관하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듯이 전 국민에게 아마 이런 돈을 1200불씩 주는 이런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 받아봤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고, 그 다음에 SBA 론을 저리로 해주죠. PPP 급여 프로그램도 또 기업을 하시는 분들 도와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굉장히 경기 부양책을 그 케어 액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해서 모라토리움 등등 여러 방면에서 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쪽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신에 또 이때는 요 금융에만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 모든 전반에 거쳐서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또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포클로즈가 옛날만큼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그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은 차압 유예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 가을까지는 차압이 그렇게 뭐 많이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쇼세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은 홈오너가 내가 내 집을 차압을 당하고 다른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홈오너는 지금은 차압을 당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빨리 지금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형태는 가능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집값이 이렇게 막 그때처럼 이렇게 폭락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셀러든 바이어든 자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같이 좀 지켜봤으면 합니다. 지금 2008년 서브프라임과 질병위기는 차원으로 다른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같이 고민하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거래 건수는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래 건수가 줄다 보니 세일즈 볼륨도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지난 3월과 4월에 비교를 하면은 그 세일즈 볼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집 한 채가 50만 불에 100채가 팔렸으면 뭐 50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팔린 걸 보는 건데 그게 3월과 4월을 비교를 하면은 거의 반
또는 3분의 1 정도가 그 세일즈 볼륨 액수가 줄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약간은 좀 프리즈 된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계속, 왜냐면 이게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때 보다가도 상황이 더 많이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는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결론을 짓는다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 사태와 지금 2020년 코비드-19 질병위기 사태를 비교해 본다면 집값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덜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때를 비교 삼아서 포클로저도 덜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면 어떤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바이어 분들을 위한 유튜브 영상을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